시장을 움직이는 마켓 브라더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황 상황을 보기에 앞서서 앙드레 코스토라니가 말했던 부분을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중심리 반응은 전염병과도 같다. 만약 연극 공연 때 한 사람이 하품을 하게 되면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라 하품을 한다라고 앙드레 코스토라니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너무나도 침체기의 시간들을 너무 많이 오랫동안 겪었습니다. 정말 잃어버린 어떤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러한 시장이었지만 결국에는 그 역겨웠던 잃어버렸던 침체기의 시장 이후에는 폭발적인 시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 사람들은 과연 폭발적인 시장이 올까라고 고민하고 회의적으로 바라보지만 이 대중심리라는 것,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객장에 깐난아기를 얻고 객장에 사람들이 나타나듯이, 스님들이 객장에 나타나듯이, 아니면 신부님들이 객장에 나타나듯이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시장이 바로 강세장의 절반 이상의 때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지수 상황이 오르기 전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대중들이 누가 돈을 크게 벌었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오기 마련입니다. 그때는 대중심리에 의해서 하품을 하기 시작하면 모두가 전염되듯이 하품을 하는 것처럼 짧은 시간 안에 그 어떤 그 소문에 대한 어떤 전염, 어떤 탐욕에 대한 어떤 전염, 욕심에 대한 전염이 발생하면서 지수 상황은 오르면서 강세장에 아주 큰 장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피터 리치가 말했던 부분, 우리들이 어떤 그 투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피터 리치의 이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비관론을 무시하는지에 달려 있다. 그렇죠. 비관론을 무시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올바른 종목, 제대로 된 종목을 잡았다면 비관론을 무시해야 되겠죠. 또한 시장에 대해서도 비관론을 무시해야 됩니다. 보면 뭐 미국 주식만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현상은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재행무상이라고 지수 상황도 계속적으로 변화합니다. 주시장만큼 변화가 빠른 어떤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주식시장이 가장 빠르게 변화 속도가 큰 곳이 바로 주식시장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비관론 철저히 무시해야 됩니다. 철저히 무시해야죠. 이게 보면 이 주식시장에는 비관론자, 어떤 부정주의자는 돈을 못 벌게 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이게 대중의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뒤안길에 꽃길을 찾기 위해서는 이게 긍정적인 사람들이 그 길을 찾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뒤안길이 굉장히 두렵고 험난하고 힘든 게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게 어떻게 보면 투자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러한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자본주의는 경제적인 자유의 길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경제적인 자유의 길로 나아가는 길인데 제대로 된 투자를 해야죠. 내가 잠자는 동안 돈을 벌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평생 동안 이 자본주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짜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번뇌 속에 빠져 있게 마련이죠. 하지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선 경제적인 자유의 길로 가야 됩니다. 경제적인 자유의 길로 가기 위해서 이 시장 상황은 받쳐주고 있다. 지난 과거의 침체기가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더 힘들 때 투자하는 겁니다. 힘들 때. 시장 상황이 힘들 때.
서서히 조금씩 올라오고 있지만 힘들 때 그러면 경제적인 자유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식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주식만큼.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 돈을 벌게 하는 파이프라인을 마련한다. 그 파이프라인은 주식이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요 부분 헨리 데이비스 소로스가 말했던 요 부분 조금은 뭐 힐링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찬양하고 성공적으로 생각하는 삶은 단지 한 종류의 삶에 지나지 않는다. 왜 우리는 다른 여러 종류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의 삶을 가대평가하는 것일까? 그렇죠. 뭐 인생에는 정답이 없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정답은 없죠. 뭐 하지만 자본주의에 있어서의 어떤 경제적인 자유의 길에 그러한 파이프라인을 마련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보다도 행복으로 가는 길, 보다도 행복에 대한 어떤 심화 과정을 겪으면서 이 헨리 데이비스 소로스는 자연주의 철학자인데요. 자연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어떤 관찰, 깊이 있는 감정을 얻기 위해서는 요 헨리 데이비스 소로스의 어떤 월든이라는 책을 읽으면 참 좋습니다. 이 월든이 얘기하는 거는 성공적인 삶은 뭐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단 사람들은 어떤 권력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만 추구하죠. 하지만 그러한 사람은 가대평가 있다. 여러 부류의 삶이 있다. 그 삶에서 어떤 정답을 찾아가는 것, 자기만의 정답을 찾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인생에 정답 있습니까? 정답 있으면 루즈하죠. 모두가 어떤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한 점을 꼭 생각하시길 바라겠고요. 코스피가 결국에는 5일선을 타고 강하게 상승을 보이다가 잠시 눌려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5일선을 뭐 깨질 수도 있겠죠. 뭐 주가라는 것이 상승 이후 하락은 어느 정도는 있지만 뭐 강세장이라는 것은 어떤 비관의 어떤 내용을 타고 오르는 게 바로 강세장이라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네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점에서 다시 한번 장기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해 주었다. 뭐 강하게 돌파해 주어야 하는 장기 이평선은 다 돌파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눌림목에 그러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겠죠.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 대한 부분. 바닥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뭐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한 바닥권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턴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 어느 정도는 뭐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코스닥에 대한 부분은 좋습니다. 코스닥이 너무나도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 저평가라고 하면 이전에 김대중 정부 때 벤처를 아주 육성을 하면서 인터넷을 강력 그 통신을 쫙 깔았죠, 전국에. 그러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도 어떤 벤처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김대중 정부의 어떤 제2의 어떤 벤처 붐이 일어나면 이전에 이러한 뭐 상승세에 대한 부분, 뭐 밀레니엄 버블의 이러한 부분처럼 하나의 어떤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장도 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현대로템 요 부분 대북주인데요. 이전에 대북주가 오기 전에 이러한 볼린저 하단선에서 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 굉장히 뭐 안정적인 종목이죠. 너무 리스크가 큰 종목보다 이런 종목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드립니다. 결국에 밑단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단기에 뭐 45,500원까지 막 가는 모습을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종목으로 그냥 좀 편안하게 뭐 힐링의 종목이죠. 그러한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테마라는 것은 대중이 좀 소외를 받고 있고 비인기 주고 그런 쪽으로 좀 약간 뒤안길 쪽으로 이렇게 많이 보셔야 하는 그러한 게 바로 고수들이 투자하는 거지. 자꾸만 인기 있는 종목 쪽으로 쫙 가려고 하면 안 된다. 너무 그런 점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전에 솔본이라는 그 새로운 기술 종목 이게 뭐 액면 분할 뭐 요런 거
다 감안하면 500% 이상 났었던 종목입니다. 시장이 이게 모두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큰 기회가 오는 시장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야말로 시장에서의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떤 서명도 1단계도 합의가 되었고 시장이 점차 무르익었습니다. 외국계에서는 한국 시장 너무 싸다고 너도 나도 막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정말 제대로 된 종목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종목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고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